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통장에 돈이 쌓일만 하면 꼭 무슨 일이 터집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갑자기 집에 무슨 수리가 생기거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운이 나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년 넘게 수많은 가정을 만나왔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도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도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온 힘을 다한 어머니들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돈이 새는 집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가짐이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발 딛고 사는 그 층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피해야 할 층수와 그 이유. 둘째, 2026년 병오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기운의 흐름. 셋째, 지금 당장 이사를 못 가시더라도 집안의 기운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집이 땅 위에 바로 앉아 있었어요. 마루 밑으로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봄이면 축축하고 따뜻한 그 냄새가 방 안 깊이 스며들었고 비 오기 전에는 땅이 먼저 알았습니다. 땅이 그 기운을 내뿜으면 할머니는 허리를 펴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비 오겠구나. 신기하게도 그 말은 늘 맞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땅과 사람의 연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린 그 연결, 아파트가 생기고 도시가 높아지고 우리는 땅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이유 모를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지기, 즉 땅의 기운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땅이 살아있다는 것,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사람의 몸과 마음과 재물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구의 자기장, 음이온, 지하수의 흐름이 사람의 신체 리듬과 정신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풍수는 그것을 수천 년 전부터 말해온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 없이 자랄 수 없듯이 사람도 땅과 끊어지면 흔들립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현대의 아파트는 바로 그 연결을 구조적으로 끊어놓은 건물입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깊이 내려앉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기운과 재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층이 땅과 가까우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 한 할머니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이 오래된 아파트 1층이었어요. 마당도 있고 땅도 가깝고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늘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들어놓은 시간이 많았고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 하면 잘 안 됐고 손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늘 무언가에 막히는 느낌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40년을 지나면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1층과 2층은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음기가 가장 먼저 닿는 곳입니다. 아파트 지하에는 하수관, 수맥, 오수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 위에 사는 것은 마치 강 위에 뜬 나무배처럼 항상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발밑이 비어 있고 물이 흐르고 바람이 지나갑니다. 집 전체가 불안한 기운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의지가 사라집니다. 몸이 자꾸 축 처지고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재물은 양기를 따라다니는데 음기가 가득 찬 집에서는 복도 발길을 돌립니다. 복이 들어오려다가 문 앞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필로티 구조입니다. 1층을 비워두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2층부터 주거 공간이 시작되는 구조. 겉으로 보면 마치 1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바닥이 텅 비어 있어서 기운이 모이지 않고 밑으로 새어나갑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의 바닥 아래가 뻥 뚫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지하에서 거침없이 올라오고 차가운 공기와 습기가 바닥을 통해 계속 들어옵니다. 이런 집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병원비로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 중에 필로티 2층에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가족 중 누군가가 항상 아팠습니다. 아이가 낫는가 하면 남편이 아프고 남편이 낫는가 하면 본인이 아팠습니다. 병원이 집처럼 됐다고 하셨어요. 기운이 집안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새어나가는 환경이 그분의 재물도 건강도 함께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층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고층이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고층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고 사람들도 높은 층을 선호합니다. 뷰가 좋고 햇볕이 잘 들고 벌레도 없으니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넓은 집, 좋은 차, 자녀들도 좋은 학교에 다닙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편은 밖으로만 돌고 집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자식들은 집에 정을 못 붙이고 친구 집을 더 좋아합니다. 넓은 집에 혼자 남아 공허함에 시달리는 어머니, 가족이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10층을 넘어가면 땅의 자기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 대신 바람이 지배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풍살, 바람의 칼날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재물을 날려버립니다. 항아리에 물을 담으려면 바닥이 단단하고 바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층은 바닥도 없고 바람만 셉니다. 돈이 들어와도 고일 틈이 없이 다 날아갑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고층에 사는 분들은 수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쌓이지를 않아요. 씀씀이가 커지고 좋은 것을 사고 싶고 비싼 식당에 가게 되고 여행을 자주 다니게 됩니다. 돈이 흐르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바람처럼요. 가족 간의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사람도 흩어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뷰는 좋아지지만 뿌리는 없어집니다. 사람도 나무처럼 너무 높이 가지를 뻗으면 바람에 꺾입니다. 그 가지가 재물일 수도 건강일 수도 가정의 화목일 수도 있습니다. 저층도 고층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층수는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장 깊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층도 고층도 아닌 그 사이에 더 무서운 구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왠지 모르게 찝찝해하는 그 숫자, 바로 13층, 그리고 그 위아래인 10층에서 15층 사이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서양에서 13이 불길하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풍수 지리는 서양 미신과는 전혀 다릅니다. 서양의 13에 대한 두려움은 종교적 상징에서 온 것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말하는 13층의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운의 충돌 문제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륙할 때 가장 흔들리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활주로를 달릴 때도 아니고 하늘 높이 올라갔을 때도 아닙니다. 구름을 뚫고 지나가는 그 경계선입니다. 맑은 하늘에서 구름층으로 진입하는 바로 그 순간 기류가 불안정해서 기체가 심하게 덜컹거립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땅의 기운이 힘을 잃고 하늘의 기운이 치고 들어오는 그 충돌 지점, 거기가 바로 10층에서 15층, 특히 13층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곳을 혼돈의 허리라고 부릅니다. 두 기운이 서로 맞서는 곳, 어느 쪽도 지배하지 못하고 계속 충돌하는 곳, 그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충돌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이 구간에 사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삶이 롤러코스터입니다.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머물지를 못합니다. 다 된 계약이 막판에 엎어집니다. 이유 없이 거래가 끊깁니다. 분명히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거운 느낌이 계속 납니다. 부부가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감정이 폭발합니다. 중간이 없어요. 좋으면 너무 좋고 나쁘면 바닥 모르게 추락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강남의 젊은 부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전문직, 아내는 교사, 두 사람 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새 아파트 13층으로 이사한 지 6달 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그러더군요. 남편이 밤마다 베란다에 서서 멍하니 밖을 쳐다봐요. 한편이 밖을 쳐다봐요. 눈빛이 다른 사람 같아요. 처음에는 직장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아요. 저는 그 집을 직접 가봤습니다. 거실 창문이 앞동과 앞동 사이 바람길에 정면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폭이 아주 넓은 창문이었어요. 바람이 마치 총처럼 그 창을 향해 직선으로 쏟아지는 구조였습니다. 땅의 기운은 없고 바람만 윙윙거리니 사람의 기운이 흩어진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기운을 다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집에 몇 가지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베란다에 서는 일이 없어졌다고요. 본인도 좀 살 것 같다고요. 동양 철학에서 12는 완성의 수입니다. 12달, 12지, 한 바퀴를 다 돌았다는 의미입니다. 13은 그 완성을 깨고 미지의 세계로 넘어가는 첫 번째 숫자입니다. 기존의 질서가 깨지는 수,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 전의 혼란. 그래서 13층에서는 멀쩡하던 평화가 갑자기 무너지는 일이 많습니다.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지금 사시는 층수가 몇 층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집으로 이사 온 뒤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돈의 흐름이 달라졌습니까? 몸이 자꾸 안 좋아졌습니까? 이유 없이 가족 사이에 다툼이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사 온 뒤로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까? 그 변화의 이유를 오늘 조금은 알게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풍수에서 말하는 진짜 좋은 층수는 어디일까요? 부동산 업자가 정하는 로열층이 아닙니다. 매매가가 높다고 좋은 층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진짜 로열층은 따로 있습니다.
땅의 기운이 나무를 밀어 올리는 높이, 바로 5층에서 7층 사이입니다. 아파트 단지 조경수를 보세요.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가 자라는 높이가 딱 그 정도입니다. 나무가 가장 무성하게 자라는 높이, 창문을 열면 나뭇잎이 보이고 흙냄새가 올라오는 높이, 새들이 둥지를 트는 높이, 짐승도 본능적으로 아는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인간도 동물입니다. 본능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자리가 바로 그 높이입니다. 5층에서 7층은 땅의 기운이 충분히 올라오면서도 습기나 음기에 짓눌리지 않는 높이입니다. 동시에 바람의 칼날인 풍살이 완전히 지배하지도 못하는 높이입니다. 땅과 하늘이 조화를 이루는 지점, 기운이 안정되고 재물이 모이기 좋은 자리입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온 분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2층에 계셨습니다.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지만 꾸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가족이 화목합니다. 극적인 드라마는 없지만 삶이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하늘의 천간이 병화, 땅의 지지가 오화, 두 불이 겹치는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하면 집터의 기운이 더욱 요동칩니다. 평소보다 청수의 영향이 배로 커지는 해입니다. 바람에 불이 붙으면 더 크게 타오르듯이 풍살이 강한 고층에서는 더 거세게 재물이 날아가고 음기가 강한 저층에서는 더 깊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층수 하나만 잘 고르셔도 2026년 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실 때 평수와 인테리어만 보지 마시고 그 집이 몇 층인지 반드시 풍수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사를 가실 수는 없겠죠. 저도 압니다. 대출도 있고 아이 학교도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이사는 인생의 큰 결정이고 돈도 많이 들고 체력도 많이 듭니다. 풍수 때문에 당장 이사를 가라는 말씀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집터가 나쁘다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터도 살려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쌓아온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방들입니다. 먼저 2026년에 삼재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재는 3년에 걸쳐 운의 흐름이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입삼재, 중삼재, 날삼재, 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삼재 자체가 재앙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재앙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층수별로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층, 1층부터 3층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저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기와 음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음기는 차갑고 습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 반대로 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첫째, 식물을 들이세요. 단,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식물이어야 합니다. 고무나무가 좋습니다. 산세베리아도 좋습니다. 이 식물들은 공기 중에 습기를 흡수하고 음이온을 방출합니다. 음기를 직접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색깔을 바꾸세요. 집안을 밝은 황토색과 베이지 계열로 꾸미십시오. 흙의 색깔입니다. 흙은 음기를 눌러주고 양기를 불러옵니다. 흰색이나 회색, 파란색은 음기를 더 강화시키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현관에 굵은 소금 항아리를 두세요. 소금은 음기를 흡수하는 탁월한 성질이 있습니다. 작은 항아리나 그릇에 굵은 천일염을 담아 현관 한쪽에 놓아두시면 됩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음기가 현관에서 걸러집니다. 소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주시면 됩니다. 쓴 소금은 변기에 버리거나 하수구에 흘려보내세요. 절대 다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은 13층, 10층에서 15층 사이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운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두 기운이 충돌하는 곳이니 집안은 최대한 안정되고 무거운 느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집안을 차갑고 하얗게 꾸미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유리 소재 가구, 금속 소재 가구, 흰색과 회색 위주의 인테리어는 2층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기운을 반사시키고 차갑게 만들어 충돌을 더 심하게 합니다. 둘째, 나무 소재와 흙의 색깔을 활용하세요. 원목 가구, 따뜻한 브라운 계열의 러그, 황토나 테라코타 색상의 소품들이 기운을 가라앉혀 줍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두는 물질입니다. 나무 소재가 집안에 있으면 인공적으로 땅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베란다에 흙을 채운 화분을 일렬로 놓으세요. 화분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흙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흙이 지기를 담고 있습니다. 베란다가 인공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층의 음기와 고층의 풍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거실 창문 쪽에 굵은 소금 항아리를 두세요. 2층에서 소금은 바람의 칼날 풍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창문이 바람길의 면에 있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층, 15층 이상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고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람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무거운 소재의 가구로 집안을 안정시키세요. 가벼운 가구, 유리 테이블, 날렵한 디자인의 가구는 이미 충분히 가벼운 이 공간을 더 가볍게 만듭니다. 무게감 있는 원목 가구, 대리석 소재 등이 좋습니다. 둘째, 바닥에 두꺼운 러그를 까세요. 바닥이 얇고 가벼우면 땅과의 연결이 더욱 끊어집니다. 두꺼운 러그는 발바닥에 땅의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느끼는 안정감이 다릅니다. 셋째,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에 나무 소재 테이블을 두세요. 식탁이든 거실 테이블이든 두꺼운 원목 테이블 하나가 흩어지려는 기운을 모아줍니다. 가족이 그 테이블 주위에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 자체가 기운을 모으는 의식이 됩니다. 넷째, 창문을 너무 많이 열어두지 마세요. 시원하다고, 뷰가 좋다고 창문을 크게 열어두면 풍살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환기는 짧게 하시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특히 창문을 닫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식사를 자주 하세요. 음식을 만들고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행위는 기운을 집안에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늘리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고층에 흩어지는 기운을 잡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층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집터가 나쁘다고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풍수는 환경을 탓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집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집을 짓더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감사함을 잃으면
기운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조건이 좋지 않은 집이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고 감사하며 살면 기운이 살아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밀이 긋도고 갭도를 바투를 바트라미 긋도를 바트라미 바트라미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지든 농부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층수에 살고 계시든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된 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그 집은 반드시 여러분의 편이 될 것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풍수를 공부하면서 가장 강력한 비법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소금도, 화분도, 가구 배치도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가장 강력한 기운의 원천은 따로 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감사.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는 감사. 가족이 옆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저는 감사하는 사람의 집에서는 기운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나쁜 층수에 있어도 감사가 있는 집은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 공간이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키워주는 땅입니까? 그 답은 층수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집은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를 담으면 감사가 불어납니다. 원망을 담으면 원망이 깊어집니다. 사랑을 담으면 사랑이 퍼져나갑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현관에 소금 항아리 하나를 놓는 것, 베란다에 흙이 가득한 화분을 하나 더 놓는 것, 오늘 저녁 외식 대신 집 밥을 먹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기운은 작은 실천에서 바뀝니다. 그리고 2026년 병오년 불의 기운이 강한 이 해에 특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불은 양기입니다. 활발하고 밝고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통제하지 않으면 태웁니다. 올해는 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큰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잠시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불의 해에는 충동이 강해집니다. 감정이 앞서면 재물도 건강도 관계도 태울 수 있습니다. 대신 불은 따뜻합니다. 감사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불의 기운은 따뜻한 품이 됩니다. 2026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불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씨앗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실을 맺지 않아도 됩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때를 기다리듯 오늘 들으신 것들이 여러분의 삶 어느 순간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층수 이야기도 좋고 이사 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를 움직이고 저를 움직이는 것이 다시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 주십시오. 아는 것을 나누면 복이 됩니다. 풍수의 가장 큰 진리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